이게 뜨면은 녹화가 중단이 돼요. 두 번째 보시면요, 아이오딘과 칼륨이고, 플러스 질산납. 똑같은데요, 앞부분은 마이너스야. 그리고 칼륨 플러스였잖아요. 질산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고, 납은 항상 플러스예요. Pb, 그죠? Pb 이까 플러스. 그래서 짝을 바꿔요. 이렇게 아이오딘화 납, 그리고 질산 칼륨. 근데 색깔 나타나는 부분이 아이오딘이나 납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쓸게요. 아이오딘화 납 플러스 질산 칼륨. 얘도 색깔이 없었지만 얘도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노란색 침전을 나타내요. 노란색. 그럼 이제 뒤에서 외울 거고요. 그래서 이번 보시면요, 아이오딘과 칼륨 Ki 플러스 질산납 같은 경우는 Pb NO3. NO3에 PB는 2가 플러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볼 텐데 어쨌건 PB는 2가 플러스고 NO3는 마이너스니까 요거는 2가 플러스고 NO3는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성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곱하기 2를 해서 여기다 2를 쓴 거거든요. 나중에 어차피 할 거고, 지금 2학년 때 배운 거 아니니까 어쨌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짝을 바꾼 거예요. PB I2. 마찬가지로 I는 마이너스 1가고 PB는 2가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K 질산, 칼륨, 요 아이오딘과 납 이렇게 쓰는데 얘가 노란색 침전을 나타낸다. 다시 노란색 앙금을 생성하면서 가라앉아요. 그게 이제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 플러스 질산납 수용액, 그 다음에 호담용액 돼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노랗게 PbI2가 생성돼 있잖아요. 요거를 말하는 거고, 책에 그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반응하여 노란색 앙금을 생성하는 이유 마찬가지로 이게 알자 이온이고, 이 2가 플러스 2i 마이너스 해서 2bi2가 생성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거 적어 놓으시면 그냥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어차피 나오니까. 납이온하고 아이오딘의 음이온이 만나서 이제 아이오딘과 납을 앙금을 생성하고, 우리가 앙금이 생성되는 건 어떻게 확인하냐? 노란색 가루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는 아이오딘과 칼륨하고 질산납이 그냥 투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를 섞었어. 수용액을 섞었어. 이제 물에 넣은 물질을 섞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노란색이 생성되는 거야. 아, 그러면은 짝을 바꿔가지고 이런 노란색 앙금이 생성됐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노란색 앙금이 생성됐다는 걸 확인하면은 이 물질은 적어도 우리가 이름을 몰랐었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잖아. 노란색이 나오는 앙금들이 아이오딘이나 납이 있으니까 아이오딘이나 이온하고 납이온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대로 이 앙금 색을 보고도 어떤 이온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온들을 보고도 어떤 앙금이 생성될지를 확인할 수 있겠지. 그지? 그게 이제 2번에 나온 내용이고요. 2번 여러 가지 앙금 생성 반응인데 별표를 하시고요. 당연히 생성물하고 색깔을 꼭 외워두셔야 돼요. 대부분이 흰색인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 이제 노란색 아이오딘화 납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제일 아래쪽에 황화구리 같은 경우는 CUS 이런 것들은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노란색, 검은색 꼭 기억해두세요. 나머지는 다 흰색이니까. 특히 아이오딘이나 납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색깔 있는 것 중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두시고요. 그리고 뭐 검은색 같은 경우는 중금속이 있을 때 검은색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질산은 수용액 플러스 염화나트륨 수용액 대인데요. 질산은 그리고 염화나트륨 아까 보셨지만 염화은이 되면은 흰색이 돼요. 그래서 뒷부분은 상관없어요. 뭐 염화 칼슘 다른 은 됐을 때 염화이온 은이온이 있으면 항상 얘네가 만나면 흰색 앙금을 생성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우리 불꽃 반응에서도 어떤 특정 금속 원소의 이름만 보고 불꽃색을 외웠잖아. 그것처럼 똑같아요.
아 여기에 두 반응에서 염화이온, 은이온 있지. 그러면 염화은이 돼서 흰색 앙금이겠지 하고 외우는 거. 그렇죠? 두 번째, 질산납, 아이오딘화, 칼륨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오딘화하고 나변이 무조건 만나면 노란색 앙금을 생성해요. 그치? 그러니까 유출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염화 칼슘과 탄산 나트륨 되는데 탄산 칼슘도 흰색이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질산 바륨, 황산 칼륨 되는데 황산 바륨 보통 바륨 들어간 애들 그 다음에 칼슘 들어간 애들 이거는 다 흰색이거든요. 참고해 주세요. 염화 구리, 황화 나트륨에서 황하고 구리가 만나서 황화 구리가 되는데요. CuS라고 쓰고요. CuS 혹은 이게 황화구리예요. 그래서 한글로는 황화구리. 이제 보면은 이제 2번이라고 쓰였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좀 종류가 달라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번만 알고 있으면 그냥 이거를 쓴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검은색이면 검은색에다가 또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4번에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 돼 있죠. 그래서 많은 이온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주로 외워야 되는 거는 왼쪽에 있었던 5개 정도는 꼭 외워야 되는 거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 외에도 오른쪽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좀 참고로 더 볼게요. 염화은 같은 경우는 흰색이고 탄산칼슘, 황산 칼슘 이런 것들 다 흰색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칼슘이나 바륨 들어가는 애들은 흰색이 많다고 그랬죠. 그리고 바륨 같은 경우에는요 탄산 바륨, 황산 바륨 다 흰색이고요. 지금부터 밑에 있는 애들, 자 이제 색깔 있는 애들인데요. 얘네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색깔을. 황화납 노란색이고 아까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그랬고요. 이번에는 아이오딘화납 노란색이고요. 황화납이 있죠. PBS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CuS 황화구리죠. 그러니까 황이 들어간 애들은 약간 구리 검은 계열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는데 또 틀린 게 CDS라고 해서 황화카드뮴이 있는 노란색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카드뮴은 안 배우니까 어차피 얘는 몰라도 돼. 그러니까 황이 들어가면 대부분 검은색이겠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황이 주로 만나서 검은색을 만드는 애들은 중금속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 있죠. 납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있지. 중금속이나 폐수 같은 데 섞여 있는 애들. 그래서 그런 거 검출할 때 쓰는 애거든요.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거는 황이 만나면 까맣게 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긴 한데 이 정도만 외우셔도 시험 보는 데 충분하니까 이것만 할게요.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염화은은 흰색이고 아이오딘과 납은 노란색이고요. 탄산 칼슘은 흰색이고요. 황산 칼슘, 탄산 바륨, 황산 바륨 전부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황화 구리 검은색이에요. 알겠죠? 오른쪽에 6, 7, 8번 한번 풀어볼게요. 특히 8번 한번 신경 써서 한번 풀어보세요. 앙금 생성 반응도 우리 앞에서 불꽃 반응과 마찬가지고요. 앙금 생성 반응이 꼭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온마다 무조건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이온들 몇 가지 종류에서만 나타나는 거고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흰색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온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온의 상태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섞었을 때 흰색이 나왔으면 정확한 이온을 알 수는 없죠. 그죠? 그리고 양이온, 음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거 뒤에서 또 배울 거니까 지금 다루진 않을게요. (6, 7, 8번) 우리 문제 풀고 있어요.
6번. 자, 1번에 염화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해서 염화은이니까 흰색이 외우시고요. 2번 생성된 앙금의 이름은 염화은이다. 맞죠? 3번 나트륨이온과 질산이온은 용액상 속에서 이온 상태로 녹아서 뭐 결합도 하고 녹아 있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어쨌건 뭐 중요한 애는 아니다. 7번 수용액에서 앙금으로 존재하는 물질인데 이제 왼쪽에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외우셔야 되는데 나하고 마고요. 기본적으로 바륨이나 탄산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칼슘하고 바륨이 들어가는 애들은 흰색 앙금이 생성된다고 했죠. 외우시고요. 그래서 탄산칼슘, 황산칼슘, 황산바륨, 탄산바륨 이런 식으로 흰색 앙금이 생성될 거다 예측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 마가 되겠고 다른 애들은 아이od이나 납이라든지 뭐 황화, 납이나 뭐 황화, 구리 이런 식으로 약간 중금속 계열이지 이런 애들을 조금 외워주셔야 돼요. 8번 염화은이니까 Ag 플러스겠죠. 기억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음이온 같은 경우는 니은 같은 경우요. CaCO3 있잖아요. 탄산 칼슘.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CaCO3인데 이게 쪼개지면 Ca 플러스랑 Ca 2가 플러스 CO3 2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탄산 이온 외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황화 바륨. 그래서 BaSO4 황산 바륨 BaSO4가 되겠고요. 이게 쪼개지면 BA 2가 플러스랑 SO4 2가 마이너스. 요거 다 원자 이온은 꼭 외워두세요. 많이 나오기도 하고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PbI2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od이나 납인데 PbI2 돼 있고 이제 화학 반응식은 3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요. 그냥 어느 정도 지금 외우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Pb 2가 플러스에다가 I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고 그러니까 방식만 외우세요. 기억하세요. 플러스 2잖아. 여기는 플러스 2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중성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야겠지라고 생각해서 요 개수를 우리 분자 개수 쓰듯이 여기다가 그냥 2를 쓰는 거예요. 이게 화학 반응식 3학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정리하겠지. 왜냐면 이제 문제들이 배우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풀면 좋지 않을까? Pb가 플러스 2i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존재한다. 그래서 앙금의 색깔은 우리가 PbI2는 노란색으로 외우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오늘 시험은 아마 이온 파트만 나올 거라 앙금 색깔은 안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수업 전에 한번 확인하고요. 앙금은 일부러 안 냈으니까 보세요. 자, 왼쪽에 이제 3번 이번에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해서 그러면 색깔들이 있는 가루가 침전이 되는 거잖아요. 앙금이 생성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생활에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떤 예들이 있는지만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수돗물 속에 염화이온대인데요. 우리 수돗물 속에 염소이온이 들어있는 거, 염화이온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청소할 때 염소를 이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영장 냄새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염소이온, 염화이온이고요. 그래서 Cl-잖아요. 그러니까 은이온을 쓰면은 Ag 플러스를 쓰면 어떻게 되겠니? AgCl 염화은이 생성되면서 흰색 가루가 생성되겠죠. 그러니까 은이온을 넣어보면은 여기에 염화이온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정 이온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앙금 생성 반응을 쓰는 거예요. 근데 뭐 은이온이 비싸잖아요. 싸지 않잖아. 솔직히. 그래서 많이 쓰진 않고요. 연구소에서 조금씩 해서 가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학식 같은 경우는 아까 써드렸지만 Ag 플러스 Cl 마이너스에서 AgCl이 되고 흰색 앙금이 생성되고 화학식도 기억해두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PbI2 해서 폐수에 이제 납은 되게 중금속이고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되게 안 좋거든요. 여러 가지 병들도 생기고 여러분들 만약 결혼해서 출산을 할 때 기형아를 낳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나라가 옛날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폐수를 그냥 강가에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이 막 물고기 다 죽고 막 이런 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예방이라기보다는 어떤 공장에서 폐수 속에 납이온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많이 썼었어요. 아이오딘과 이온인 해가지고 이런 이온을 해보면요.